집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언제 연락을 주셨고 또 책임 총리로서의 뭐 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나요? 네, 뭐 당연히 있겠죠. 오래전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달력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정도 아닐까요? 예,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근데 그 논의 과정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선 총리 후 탄핵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저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문재인 민주당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맞나요? 당시 상황 어땠죠? 아니 정치에서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건 대부분 그 잘못된 얘기고요. 또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과장, 거짓말 이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질서 있는 방어에 성공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뭐 자진 사퇴도 없고 탄핵 소추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또 설사 그 당시 그 판단이 뭔가 이제 야권에서 좀 잘못됐다고 해도 그걸 문재인 탓을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추미애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지지도가 높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기승전 문재인,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깎아내리기를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비중을 둘 만한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김병준 문제는요. 그 과거 보도를 찾아보니까 2016년 11월 2일에 그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가 신임 국무총리의 김병준을 지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는 작태다.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넉 달도 안 된 일인데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고, 만일 그때 선 총리 그 다음에 후 탄핵으로 갔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한복 입고 해외 순방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내치 외치 분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내치는 안 하겠다, 총리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외치는 하겠다 하면서 해외 순방을 할 수 있고, 지금 특히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 지금쯤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평양 선제 타격론 이런 거 공동 성명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 꼴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황교안 하나 때문에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냐 아니냐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마 지금쯤 만일 그때 선 총리가 됐으면 지금 쟁점은 그게 아니고 개헌일 겁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개헌을 어떤 고리로 한 정계 개편, 3당 합당 비슷한 어떤 제3지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한 사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과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탄핵 국면 초기에 국민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하자면 개헌을 고리로 어떤 밀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이제 선 총리 문제라든지 12월 2일 탄핵안 미루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잘못, 과오를 지금에 와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봐라, 그때 황교안 하자고 한 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라고 과거의 잘못을 지금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리적 작용에서 황교안의 탄핵 문제, 이걸 이렇게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초기에 이 탄핵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강하게 못했어요. 주저주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하는 얘기는 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선 후퇴하고 그렇게 정치적 타결을 하기로 했는데
탄핵을 간다는 건 그것도 무리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국정사위와 국정농단 사태 내용물이 아마 하나도 안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 정의당은 황교안 총리 지금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일단 이제 발을 뺐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행을 이제 탄핵을 하는 건데 물론 괘씸하죠. 괘씸한데 이 황교안 총리 탄핵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달리할 수는 있는 건데 이걸 탄핵 소추는 가능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면 뭐 탄핵 인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03년에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이나 호남에서 발칵 뒤집혔죠. 왜 그 통치권 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특검을 하느냐 했는데 그 특검 수사 기간이 되고 이제 수사 기간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죠. 이제 그 바람에 또 뭐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랬는데요. 법률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하고는 별도로 황교안 국무총리 이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 소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탄핵 소추 되면 이제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데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일단 황교안 탄핵 바른정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교안을 지금 때려주는 게 탄핵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황교안의 몸값을 높이고 네. 황교안을 띄우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범여권 내에서 서로 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른정당이 더 빠지고 황교안만 몸값이 뜨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과연 황교안 탄핵이 이게 능사인가? 아까 말씀 법리적으로도 사실 특검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순수한 법리적으로만 보면 그 재량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까 정치적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황교안 띄워주기, 황교안 키워주기 이런 걸로만 나가기 때문에 황교안 탄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새 특검법의 신특검법 이걸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현실적인 게 아닌가. 야당에서 이제 탄핵 소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제 네. 국무총리 탄핵은 제적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좀 크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권한대행까지 또